윤석열 퇴진도 아깝다는 거예요. 자, 국권과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고 한 건 없다. 그러면 네. 체포하자는 거예요. 체포. 그러니까 왜냐 지금 외환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음, 뜻 있는 그 경찰이나 검찰이 있으면 네. 진짜 체포에 나서야 될 정도로요. 물론 이거 약간의 비약과 풍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진짜 가서 어떻게 체포하겠습니까? 검경이 그 정도로 그런 그런 말이 나오고 분노했다. 자 네. 보수 커뮤니티에서도요. 젊은이들 모여 있는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도 네. 세상에 성삼납은 들어봤어도 성상납, 네. 섬상납, 섬. 예, 독도, 아, 우리의 땅 독도, 섬. 그다음에 일본 상납.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목표인 독도, 네. 섬을 상납하고 온 대통령은 처음 봤다. 네. 이런 풍자까지 돕니다. 하. 그러면 체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국회는 탄핵에 나서야 됩니다. 즉시 나서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몇 가지 팩트를 조사해서 도대체 거기 가서 일거수일투족 네. 일본 총리나 일본 정치인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통역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통역이 다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통역할 때 다 나중에 그 통역 사실 체크를 해서 녹음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이거 야당과 심단체, 그다음 언론인들 뭐 합니까? 일제 다 공개해라. 네.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도대체. 뭐 국가 기밀 있다는데 거기서 아닌가 한국 일본 총리가 지금 잠깐 만나고 지들 말대로 4등급 가장 최하 등급 실무회담인데 무슨 국가 기밀을 논의했겠어요 그 시간에. 그렇죠. 자, 폭탄주 모으면서 국가 기밀 논의할 일도 없고 공개라는 겁니다. 체포 공개해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예. 종교 개선이 나서는 거 그러면서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저녁 7시에 정의위원 사대전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제가 네, 여기까지 서서히 좀 왔어요. 길었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그동안 윤석열 퇴진을 외치지 않았던 지식인들이나 네. 좀 중도적인 시민들도 페이스북에 급격히 이쯤 되면 이제 퇴진이나 탄핵을 해야 된다. 네. 국민들은 퇴진을 외치고 이러면 저명한 문학평론가 김명인 교수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 그분이 글을 써놨어요. 나는 뭐 윤석열 뭐 최근 상황이나 정권에 관심도 없고 솔직히 사는 것도 바쁘고 네. 근데 살다 이런 정권은 처음 봤다. 이제 국회가 탄핵에 나서야 된다. 김민석 이제는- 의원도 탄핵 이야기를 했어요 정식으로. 네. 민주당 논평에도 탄핵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제 이건 탄핵각인 겁니다. 네. 나라 민족과 국권과 주권을 그 영토까지 지금 위험해지고 있는데 일본의 첩자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걸 내버리면 안 되죠. 국민들은 퇴진에 그러니까 SNS에서는 퇴진과 탄핵이 확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부님들 같은 경우도 전주교 정의원 신부님들이 진보적인 신부들이 아니지만 아직까지 퇴진이나 탄핵을 공식적으로는 드디어 오늘 저녁에 네. 전주에서 천주교 정의위원 사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심적인 사제단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규모로 윤석열 퇴진 미사를 하십니다. 미사가 시작이 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네. 시민들이 응원 방문을 간답니다.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 종교계로도 확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촛불 행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촛불 행동, 촛불 집회 한계 어떤 한계가 있냐? 사실 김건희 특검 뭐 윤석열 퇴진 선명하고 좋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좌우 중도합자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까지 좋은데 박근혜 퇴진 행동 때보다 규모가 작고 파급력이 작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네. 그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아직 집권한 지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당선은 1년도 안 됐는데 했어요. 근데 일단 당선 1년 지났잖아요. 3월 9일 이후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박근혜 퇴진 비상구령 때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야당 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직도 야당과 양대 노총과 주요 시민단체들이 퇴진 집회 결합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때보다 막 100만 명, 200명 물 때보다 사람이 적다. 몇만 명, 10만 명, 많이 물 때 3, 40명. 이걸로는 안 된다. 네. 더 양대 노총 시민단체들 더 함께 연대해라. 나 촛불행 노력해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고요.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당. 근데 야당과 연대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건 사실 촛불행동 잘못은 아니죠. 왜냐하면 야당의 결의를 아직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아직도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공식 입장이 윤석열 퇴진이 아니에요. 네. 규탄과 심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되죠. 그런 와중에 천주교 정의위원 사제단에서 정식으로 퇴진을 내건 겁니다. 그러면 네. 다른 시민단체, 아. 그다음에 계속해서 엄청난 탄압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양대 노총,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에게도 큰
건강한 자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님들까지 나서고 언로들도 나서고 어쨌든 지금 촛불행동의 촛불 집회에 그래도 많을 때는 3-40만 명, 네. 적을 때도 최소 5만 명 안팎은 참여하고 있는데 벌써 그러니까 지난 8월 달부터 저희가 지금 이번이 31차였잖아요. 네. 31주를 싸운 거거든요. 이번 당원은 32주고 그렇네요. 4월 달에도 4월 15일쯤에 네. 전국 집중 집회가 있을 거고 음. 4월 15일 전국 집중 전에는 저는 주요 시민단체들이나 야당은 퇴진 결의하고 앞에는 강제동원 그다음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최악의 굴욕 정권 규탄을 한다 하더라도 네. 뒤에 이제 2부에서는 퇴진 타도 집회를 같이 하자.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촛불의 불길 이제 종교계로 번지는 상황. 예. 이게 종교계가 이제 나서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 퇴진 얘기, 한일 정상회담 얘기는 아마 계속해서 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가 조금 이번 주에 이따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고 언론보다 더 나올 겁니다. 네, 아무래도 실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지금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죠. 없다고 거짓말하다가 이제 근데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요. 누가 술이 제일 세냐 네, 그런 이야기를 단독으로 왜 보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왜 윤석열이 결국 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네, 독도는 우리 땅이란 말 한마디 안 하고 이안부 문제 잘못 해결 다시 해결하는 촉구도 안 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해결 안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 우리 삼권 물립 대법원 판결 났는데 그걸로 경제 보복한 거에 대해서 네, 경제 침략한 거에 대해서 항의도 안 하고 일본 차장만 하고 왔는데 아하. 그 와중에 누가 제일 술이 세냐라는 엉뚱한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한테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자랑하고 온 거죠. 과시하고 온 건데 네, 그것도 의미는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그런 거 단독 보도로 하지 말고요. 일본이 그런 엄청난 도발을 했는데 윤석열이 웃었다든지 아하, 뭐 규칙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다든지 네, 아니면 아무 말 안 했다든지 이게 침묵은 암묵적 동의잖아요. 이게 단독 보도로 나와야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일본 언론을 통해서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오고 있고 오늘 뭐 산케이 신문 보도를 보니까 독도 얘기는 없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아니 이제 한국 정권이 너무 우리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다 퍼주고 와서 난리가 났는데 제발 없었던 거 좀 해달라. 그럴 수도 있고 이번만 봐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중에 큰 선물 줄 테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물이 엎질러졌어요. 네. 공영통신사인 교토통신하고 공영언론사 NHK가 그렇죠. 보도를 했고요. 관방장관이 논의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브리핑을 당시에 했었죠. 브리핑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김태호도 자백을 한 겁니다. 김태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옛날 친일파보다 더한 친일파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일본이 깜짝 놀랐다잖아요.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 국민도 깜짝 놀랐는데.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부가 아니에요. 우리 조국 일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한국 외신에 와서 지금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얼마나 김태효가 황당했느냐. 여러분 김태효의 YTN 인터뷰는 진짜 널리 퍼뜨려야 돼요. 이런 친일 매국노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잘 모른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잘 모른다. 세계의 흐름과 뭐 역사적 맥락을 네, 모르고 네. 집회하는 분들은 뭐 그다음에 불가능한 요구만 하고 있다. 일본이 하는 말은 똑같은 말만 해요. 그다음에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네.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우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이런 취지 나니까 일본을 그 구체적 멘트는 배려하는.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저는 네, 지금 네. 취지만 요약해 갖고 왔으니까 제가 아까 다 네. 읽긴 했는데 그다음에 주고받기 안 한다라는 놀라운 말도 합니다. 아니 전 세계 다 퍼주는 외교하고 무역에서 네. 주고받기를 안 하고 윈윈을 안 하고 자 저같이 외교 문화도 달달 외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게 말했어요. 네. 북방 외교하면서 자 국익 외교, 국익 외교, 실리 외교, 실리 외교, 경제 외교, 경제 외교, 북방 외교, 북방 외교, 평화 외교. 평화 외교. 이른이 박 기자님도 진짜 네.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외교하면 무조건 나오잖아요. 네. 일방주의가 아니라 이제 다극화된 사회에서 그럼 다 국익이 있으니까. 제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요. 음. 이러면 북한에 밀사 보내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 개선했고 실제 수교까지 했잖아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냥 미국과 일본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네.
그러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폭망할 것이고 한반도는 늘 긴장 상태에 있고 그럼 미국 무기 맨날 사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 놈들 다시 일어날 것이고 이제 이런 맥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알았던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도 알았던 거예요. 한쪽 편 무조건 들어주면 우리가 망한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심지어 전쟁 나면 또 어떻게 돼요? 한반도에서 북중로하고 네. 미국과 일본 시킨 데에서 만약에 대만 충돌하고 그러니까 양안, 대만, 중국 담안하고 그다음에 한반도에 충돌할 거 아닙니까? 이 신냉전이 부활해가지고 이대로 그렇죠. 하면 예. 그럼 누가 죽어요? 미국, 일본 사람 하나도 안 죽고요. 우리 그냥 국민들. 한반도에 7천만 개래만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건데 당장 전쟁은 안 나게 막을 건데 우리가 우리 네. 국민들 막을 거예요. 북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협조를 해줄 거라 봅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전쟁 다 죽는 자기네 아니까.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이미 13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 그게 중국, 러시아를 북한을 완전 적대시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원인이. 그다음 미국한테 계속 뒤통수 맞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자, 이 외교 문제 특히 이제 일본과의 외교가 중요한데 지금 박진 장관이나 뭐 김태호 차장이나 얘기하는 걸 보면 글쎄요, 우리 국익보다 일본의 상황, 일본의 예. 생각을 좀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일본의 여기에 이익이 대한 앞잡이죠. 비판이 윤석열도 나오고 일본에서 그런 있어요. 이야기했죠. 우리 기자들이라든지 물어보니까 대한민국 국익에 대해서는 얼마나 뭐 이익은 챙겼냐 그러니까 챙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냥 뭐 우리 이제 앞으로 국익은 일본의 친하게 이익, 지내면 이익과 되고 공동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 아니 독도가 지금 입장이 똑같습니까? 저쪽이 자기 땅이라 해서 뺏어갈 대세인데 네. 동해를 일본해로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전 세계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다 없애는 공작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이익이 일치를 합니까? 당장 대법원에서 독자적으로 판결한 건데 근데 그게 지연됐을 때 박근혜 정권하고 양승태가 개입했잖아요. 대법원이 부당하게. 네. 그래서 그걸 구속 수사한 놈이 누굽니까? 아하. 구속 수사한 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자신이잖아요. 네. 삼권 분립된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걸로 경제 침략한 게 누굽니까? 일본 제국지자들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한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일치를 합니까? 음. 그러니까 만약 일치했다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일본의 간첩입니다. 네. 자, 근데 김태우가 정말 저는 김태우 말 중에 가장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말이 뭔지 아세요? YTN에 나와서 한국이 새로 태어났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아, 한국이 거듭났다, 새로 새로 태어났다. 태어났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평가한다. 일본도 그렇고 국제가 그래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말 언제 아시죠? 박 기자님 네. 일반적으로 관례사 새로 태어났다. 개가천선했다. 새로 태어났다. 뭐 한죠? 어마어마한 범죄자가 어마어마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네. 예를 들면 장발장 같이 물론 이제 그 사람 어리석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네. 빵을 훔치다가 이제 걸린 건데 네. 개가천선하고 정말 잘못한 사람이 범죄를 누이치고 어허. 새 삶을 살 때 뭐라 그러죠? 개과천선. 그때 앉은 거는 새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자 이자들이 이렇게 생각. 윤석열, 김태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가 완전히 잘못된 역사였고 일본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단 내림으로써 지 멋대로 지 둘이 결단 내렸겠죠. 네. 몇 명에서 소수가 했겠죠. 극소수가. 이제 일본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났다. 아. 자, 이 참 하나하나 예. 짚어 보면 우리 국민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정말 있는 거고. 지금 당장 7천만 결례가 일단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라도 5천만 국민이 용산 집무실로 쫓아가서 네. 정말 멱살 잡고 끌어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이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를 봤더니 지난주보다 2.1% 포인트 내렸습니다. 36.8%. 예. 원래 리얼미터가 좀 잘 나온 많이 40%대. 나오죠. 그러니까 이달 초에 42.9%였고 지난주에 38.9%, 예. 이번 주에는 36.8%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에 이른바 4개 기관 지표 조사 네. 그 유명 MBS 네, 예, MBS 조사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죠. 거기가 한 34%가 됐을 거고 한국갤럽이 한국갤럽이 33%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자 이대로 가면 아마 20%로 가지 않을까요? 20%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리얼미터가 40% 안팎 잡을 때 이 조사들이 34, 35였거든요. 네. 그 정도였거든요. 아하. 그러면 지금 리얼미터에서 36% 떨어졌으면 거의 2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그리고 계속 더 떨어질 거다. 더 떨어질 거다. 오를 일이 없어요. 네. 더욱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또 거짓말 바이든이 날리면이다 새끼도 안 했다는 거짓말처럼 독도 이야기하고 위안부 이야기 없었다. 심지어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네. 그리고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이 잘 모른다. 심지어는 이 대통령의 대변이라는 자가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웃음이 많은데도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만남 자체가 성과다고 막 하다음에 얼마나 큰 성과냐. 그 호텔과 공항에서 네. 일본 국민들이 직원들이 도열해서 박수를 보내줬다가 성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그래요. 일본 여행을 갔다 온 단체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바로 여행사까지 확인이 됩니다. 팩트체크를 해줍니다. 원래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화된 친절, 과잉 친절 잘해가지고 네. 굉장히 깍듯하잖아요. 실제로 뭐 스미마셍이라는 말 입에 달고 살들 정도로 네. 실례합니다. 뭐 이런 거죠. 자, 우리 관광버스만 한 대 가도요. 다 나와서 환영해주고 배웅해준답니다. 저는 단체는 안 가면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갔을 때 매우 친절한 건 제가 확인했지만, 그러니까 원래 여행객들에게 해주는 조치를 그걸 성과로 과자하는 것도 우습지만 얼마나 성과가 없으면 그걸 성과라고 우겨대며 네. 그다음에 자 만약에 윤석열한테 특별히 그렇게 해줬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얼마나 많이 천대빵으로 일본의 모든 걸 갖다 바치니 예. 그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나 군국주의를 꿈꾸는 사람들 또 일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같아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고제마스.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퍼주다니. 윤사마 너무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제마스. 날 굿바이 네. 사요나라 시어겐 나중에는 만대빵 다시 갖고 오세요. 독도랑 울릉도까지 갖고 오세요. 제주도 네. 갖고 오세요. 아니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어. 외교라는 게요. 외교 보수적 외교 전문가도 이야기합니다. 네. 앞에서 환한 웃음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 취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건 외교 전문이에요. 왜? 뒤에서 뒤통수 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얼굴이 환하게 웃을수록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왜? 왜 웃었어요? 너무 성과가 막 주고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익을 막 위해서 대통령이 악착 싸워야 되는데 모든 걸 주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폭탄주 주고받고. 네. 그리고 야 그러면 기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직원들한테 말이라도 야 정말 환대해드려. 끝까지 배웅해드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내 이해를 다 하고 있다. 기분 좋게 해드려. 네. 기분 좋게 좀 해줄수록 이 호구가 모든 걸 갖고 와. 그리고 그걸 성과로 발표를 해. 네. 세상에 얼마 일본 지금 정권에서 윤석열 우습겠어 일본 언론이. 야 만나게 해줄게. G7 원래 우리가 계속 반대했는데 초대한다도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안 냈어요. 검토하고 초대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지만 예. 그거 하나로 모든 걸 갖고 와버렸는데 그리고 기시나 할 말 다 해버렸는데 기시나도 모자라 스가 전 총리까지 다 나서서 이 자들이 보니까 짜고 이번 윤석열 호구니까 이번에 다 우리가 100대0 1000대0으로 먹자 자신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가잖아요. 미국도 가만히 있겠어요? 오 윤석열 국제국 왔네. 배터리 뭐 자동차 뭐 반도체 예. 미국이 끌어낼 수 있는 이익 싹 어마어마하게 끌어낼 겁니다. 무기 판매. 야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서 야 우리가 가보니까 대한민국 니네들만으로는 우리가 지켜주고는 있지만 그다음에 네가 계속 무슨 핵 공동 연습하자고 그러고 뭐 이야기하던데 핵 공동 연습까지는 안 되고 우리가 엄청 진짜 최신 무기가 있는데 니들한테 팔게 기술 조금 도와주고 아마 뭐 이런 엄청난 호구짓을 하고 올 겁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이거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정말 지금 유동성이 매우 큰 변동성 매우 큰 국제 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은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 셋째도 국익. 네. 오로지 경제, 오로지 민생을 챙겨야 되고 그 사이에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나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오히려 균형자, 실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도 믿지 말고 외교를 해야 일본도 믿지 말고 되는데. 중국도 믿지 말고 소련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네. 동맹이다, 한미 동맹이다 하더라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다 갖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미 동맹인 게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로 뒤통수를 칩니까? 한국한테 특별한 은혜를 줘도 뭐 특혜를 줘도 못할 바에 네. 페널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얻은 게 없고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걸 또 성과라고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여론은 일본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 국내 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예전에 말씀이시고 해방 전후에서 네. 또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그런 민중들의 언어가 있었다고 쳐요. 그 라임이 있었다고 해요. 미국 놈들 소련 놈에 속지 말고 미국 놈들 믿지 마라. 일본 놈들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제가 들었던 말이거든요. 네. 당시 민중들도 소련이나 중국, 미군의 일본에 일방적으로 믿거나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때도 우리 그렇게 조국의 얘기했었는데. 독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이러면 조국 독립하려면 당시 중국이나 소련은 협력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항일 무장 투쟁할 때 중국하고 소련에서 도움을 받았잖아요. 네, 중국 네. 공산당이나 중국 국민당, 맞아요. 소련 공산당.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맹이 일부 군사 동맹이 있었던 건데 그래도 소련 놈들한테 속지 말아라. 그다음에 독립운동 도와준다는데 가스라테프트 미락 같은 거 일본의 제국 지명을 미락한 게 누구냐 도와준 게 네.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놈들 믿지 마라. 음.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미국 믿고 소련에 속으면 일본 놈들 다시 일어난다. 그 유명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놈이라든 이런 말은 이제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외교 네. 관계도 있고 다른 나라 국내 이해도 있으니까 미국을 일방적으로 믿지 말고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으면 소련에게 속지 말고 네. 일본 제국주의자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음. 늘 경계해야 된다. 중국은 늘 중화사상 중대한 영향력만 껴하니까 역시 네. 중국하고도 무조건 믿지 말아라. 음. 의존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더더욱이 정권이라면 대한민국 운명을 책임지는 자들이라면 그런 정말 고도의 정치력과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